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28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없다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조금 어, 보완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이해를 조금 더 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쏟아지는 뉴스, 단말마적으로 그렇게 소화하고 보고 지나치기에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서요. 이게 에너지 안보에도 관련되고 산업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실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좋은 기술을 두고 우리가 세계 최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수준 이후에는 뭐 저도 다른 일 쪽에 신경을 쓰고 그쪽을 떠난 몸이기 때문에 떠난 몸이다 보니까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뭘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하잖아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2012년, 13년간 이후에 제가 어제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사공감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혀 이 분야에 진전이 없더라고요. 세계 최초고 가장 앞선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뒤처져 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나 봐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로는 여러분들 그 지금 뭐 대체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먼 기술이에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 인류가 도달하는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거는 아주 먼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우발적 요인이 너무 많아요. 예. 자연 현상이라는 우발적 요인이 너무 많아요. 해가 쨍쨍이 나줘야 태양광이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싱싱 불어줘야 이게 뭐 풍력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연 현상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정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동력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런 요인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글쎄요. 경천동제할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그거는 아직 먼 기술이고요. 차라리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바이오 발전,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미생물 발전요. 예를 들면 생체 발전, 생체 전기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가. 물론 상용화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먼저 됐지만 실제 실용성 면에서는 실용성,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 경제성까지는 좀 그러나요? 실용성 면에서는 오히려 바이오 전기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학기술 수준이 훨씬 더 상용화하기 쉽다고요. 그런 우발적 요인이 적다는 차원이죠. 네.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우발적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해 안 뜨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름 내도록 우리 80년대 초 이럴 때 보게 되면 통일비와 노풍 피해 그런 시절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여름 내내 비가 왔거든요. 해가 난 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여름 내내 발전 못하면 당장에 그 더운 여름철에 물론 그때는 그 해에는 냉해도 있었습니다. 기온도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니까요. 응? 그 여름 전기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태양광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내 비가 오는데 그렇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해는. 예. 그러면 풍력도 시원찮아. 이런 요인이 너무 많아서 뭐 어렵습니다. 자, 중소형.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고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소형 원자로 우리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스마트라 그래요. SMART. 전 세계적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기술 그래가지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 그래서 SMR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정 정도 발전 설비로까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2012년, 13년간에 개발을 했었어요, 이미. 예. 그러고 수출 계약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이 시사 공감 진행하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시사 공감이다 보니까 정책 토론이나 무슨 그런 쪽에 깊이 있는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가볍게 뉴스에서 조금 이렇게 코멘트하는 정도로 했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돌아서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그 뒤에 진전이 없어. 참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죠. 이제 오히려 뒤쳐져 가지고 지금 허덕이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예, 이 소형 원자력 관련하고 그다음에 인공태양력. 인공태양 기술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 지금 같이 무너질 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인공태양 기술은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한국형 소형 원자로 기술은 스마트라고 그러고요. 그냥 SMART를 스마트로 그냥 읽겠습니다. 철자는 같으니까. 예, 줄임말이고. 그다음에 인공태양 기술은 K-STAR라 그래요. K하고 STAR, KSTAR, K-STAR라고 약칭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가장 먼저 한 기술이에요. 네, 소형 원자로도 세계 최초예요, 우리가. 그리고 상용화, 소위 상업화 인정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다른 나라 지금 유럽하고 이런 쪽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형 원자료 아직까지 상용화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12년, 13년 이때 이미 만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뒤쳐져 있는. 이게 지금 좀 쌀 팔아서 죽 써먹는다는 말, 그 말이 딱 맞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꼴이 됐을까요? 그 뒤에도 계속 꾸준히 되어 왔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적어도 우리가 경제개발 이야기 한 이후만 하더라도 수십 년, 4, 50년 되잖아요. 건국 이후 70년 그 우여곡절 갓난신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나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빨리 망가뜨리는 거 이것도 세계적인 기록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어떤 왕조, 어떤 군왕보다가 더 형편없이 했잖아요. 오죽하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잘한 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없다. 모르겠다까지 하면은 70%가 60%가 되는 거죠. 없다가 35%, 모르겠다 26%. 예. 예, 5, 60%의 사람들이 도대체 문재인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이죠.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꼴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 수준도 아니라고요. 참담하게 해놨죠. 이거 뭐 진짜 전쟁이나 터져서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를 만들어 놨잖아요. 나라 꼴을. 에너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 똥줄 타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MB 정부 때 해놓은 원자로 그 원자력 수출한 거, 그 25조 원 규모인가 수출한 거, 그거 하느니 마느니 뭐 이래가지고 똥줄 타면서 갔다 온 거 있죠? 그게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거 하는데 뭐 뒷돈 줬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원 외교 턴다고 했다가 손이와 발이가 가서 똥줄 타게 수습하는 꼴 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전반이 말이죠. 어느 한 분야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느 한 분야 멀쩡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그 4, 50년, 길게는 6, 70년 갖고 온 이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 기본 질서조차도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예, 다시 또 이제 오늘 초점으로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열부터 뻗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그러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종처럼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개붕괴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보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개돼지 보다가 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어? 지 애완견하고 사진 찍어 올릴 그런 정도잖아요. 나라 꼴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로까지 가면 또 이야기가 한참 옆으로 가니까 다시요. 소형 원자로로 오겠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이 말이죠.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냐 하면
여러분 망치폰에서 제가 어제 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최신 폰으로까지 이게 예, 그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휴대용 전화기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90년대 초잖아요.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게. 이게 20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 소형 원자로 기술이 이게 2012년, 13년에 소형 원자로를 상업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최초, 혁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터빈 기술요.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다 사장되고 있잖아요. 자, 일단 오늘은 원자로, 중소형 원자로 SMR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듈 건축 여러분 아시죠? 모듈 건축하듯이 발전소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원자력 발전을. 지금은 우리나라 거는 트레일러에 싣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 화물차 트럭에 대형 트럭에 싣고 옮길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안 갔나 봐요. 못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소외되고 이러니까 제대로 진전이 없는 거죠. 상용화는 제일 먼저 했는데 우리 거는 조금 덩치가 큰가 봐요. 예. 이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모듈 하우스 짓듯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이게 소형 원자로 발전 기술이다.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SMR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방사능 유출 사고,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그 방사능 공포가 있잖아요. 그 공포를 그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더 고도화된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듯이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이라는 거 걱정 안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잘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로까지 전전시킬 수 있는 게 소형 원자로 기술이라고 이게 말이죠. 아직은 이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왜 원자력 발전을 전부 바닷가 주변이나 큰 강 주변에 짓냐 하면 유사시에 원자력 발전을 끄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을 대량으로 퍼서 끄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여러분 보셨죠. 바다 쪽으로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거를 진정시키는 데는 엄청난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각수 때문에 그리고 보통 원자력 발전할 때도 냉각수가 있어요.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그게 이제 삼중수소, 중수소가 들어가든 경수가 들어가든 간에 이 핵 분열 반응을 하는 그 원자로 내를 그냥 두면 폭발해 버리니까 그 냉각시키는 냉각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냉각수 조달 때문에 또 물이 많은 쪽에 입지를 한다고 해요. 큰 원자력 발전소는. 그리고 그렇게 나온 냉각수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유사시에 냉각수를 보충해서 쓰기 위해서도 물이 풍부한 지역의 입지를 잡거든요. 이게. 그리고 주변 산악 지형이나 이 공기 흐름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대기 중으로 나간 방사성 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형적으로도 좀 이렇게 차단되는데 그런 쪽에 입지를 잡거든요. 큰 발전소는 대체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마을에 간이 상수도 설치하듯이 예전 여러분 개울물 길어 먹다가 상수도 만들 때 여러분 보셨죠? 관정시설 이런 거. 예. 그 얼마나 대단한 그 발전이었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은 참 우습지만 소꿉장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었잖아요. 구세주였죠. 물이 없던 시절, 물이 귀하던 시절에. 그렇죠? 개울물은 오염되고 먹을 물은 없는 그 시절에 지하 관정을 해가지고 동네 간이 상수도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구세주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었죠. 그게 이게 소형 원자로 기술이라고. 네. 지금 EU하고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 소형 원자로는 지금 우리보다 앞서 있나 봐요. 등치 면에서 그냥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뒤쳐져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기술을 갖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이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해가지고 결국 꼴찌가 돼. 막 비유하자면. 맨 앞서 가던 놈이 맨 뒤쳐져가지고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경쟁 대열에 뚫지도 못해. 마라톤으로 치게 되면 선두그룹으로 달리다가 이제는 게임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자가 될 판이에요. 무슨 나라라고 운영을 이따구로 하냐고요. 어?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그 에너지 정책을 이따위로 하냐고요. 어? 이래놓고 바람개비 돌리고 어? 햇빛 쬐는 거 그것만 하자고요? 그 우발적 요인이 많은 그거를 이 과학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그걸 에너지원으로 하자고요? 이 정신 나간 놈들 대가리 총 맞은 놈들이 어딨냐고요? 이거는 말이죠. 월성 원전 등등 구체적인 증거도 남아있지만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진짜 무덤 끝까지 따라가서 이거는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이게. 국민들 삶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내몰 수 있나요? 전기요금 몇 푼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세계 첨단 기술인데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여러분 원전은 이런 어떤 모듈 산업은 하나 팔면 자동차보다가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터빈 하나가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지만은 기껏해야 비싼 자동차가 얼마나 몇 억 대지만 터빈 하나, 지금 두산중공업의 가스 터빈, 가스를 쓴다는 건데 다른 에너지도 쓸 수 있는 거죠. 터빈 하나만요. 글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소 5억씩 들어가요. 예전 가격입니다. 지금 요즘은 뭐 50억대 넘을 거예요. 이게 소형 모듈이 된다면 이 부가가치는 삼성전자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게 한전이 한국전력이 어떤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블루오션으로 보고 엄청나게 그 기술 투자를 한 분야라고요. 그게 원자력 연구원. 지금 한전 그 자회사로 되어 있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죠, 요즘은. 예.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그게 경주 쪽에 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 고리 원자력, 고리 쪽이고 기장 쪽에, 경남 기장 쪽이에요. 양산 쪽에.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 전남 영광, 그 다음에 울진, 울진, 그 각각 회사가 다릅니다. 고리하고 영광은 웨스팅하우스고요, 미국 쪽에. 울진은 프랑스의 프라마톰사고, 월성 원자력은 캐나다 칸두예요. 각각 그때 같이 제휴해서 건설한 나라가 다르다고요. 그 뒤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한국형 원자로가 나온 거죠. 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신한울, 한빛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자로란 말이에요. 여기에 스마트라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 세계 최초의 상업 소형 원자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모듈. 쉽게 트레일러로 싣고 나르지는 못했지만 소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혁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놈들이 이제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정도로까지 진전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도대체가 뭘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하자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SMR을 좀 중소형 원자로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자는 건데요. 이게 건설비를 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거저입니다. 이 큰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도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평균 7년 내외가 걸리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 하나 짓는데 최소 4조에서 7조, 10조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형 모듈은 몇 억대예요. 기껏해야 몇십억 대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성 면에서도 뭐 탁월하죠. 이 엄청난 기술을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로 하고 상업적 발전으로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거 지금 묵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탈원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비를 폐기하라는 거잖아요.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냐고. 내가 총 맞은 놈들이 어딨냐고.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들이 권력 쥐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나중에 탈탈 털어야 됩니다. 이거. 이 관련되는 놈들 정말 만고의 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형 원자료가 IAEA 많이 들어보셨죠? 북핵 문제 때문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란 핵 뭐 등등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예. 이게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냥 크다 작다 뭐 발전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중소형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우리 K 그 스마트 인공태양하고 지금 자꾸 섞이는데 우선 그 소형 원자로만 합시다. 우리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그 스마트는 뭐냐 하면 이전에 대형 발전소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개발한 저 EU나 이 7개국이 개발한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정도의 소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중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범중소형 이 원자력의 기준이 IAEA가 편의적으로 내놓은 기준이 뭐냐 하면 전기 출력 규모, 그러니까 발전량 규모로 10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 이상이 되면 대용량이라 그러고요. 소위 우리가 아는 큰 원자력 발전소고요. 중형은 300에서 7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예. 그리고 소형은 300메가와트 미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 기술로 세계 최초로 상업한 게 중형이에요. IAEA 기준을 하게 되면. 근데 저놈들은 지금 소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소형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자꾸 접어라 소리만 하니까. 판 깰 짓만 하고 받쳐줄 생각은 안 하고 판 깰 짓만 하고 있고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으니까 하는 일에 재만 뿌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게 실험실 차원에서요. 연구실 차원에서 상용화, 산업화 이전에요. 연구실 차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항공모함 뭘 씁니까? 우리나라 배들은 좀 더 디젤 뭐 이러지만 항공모함은 뭘 씁니까? 원자로를 쓰죠, 여러분. 네. 그 항공모함은 최소 40년 아무런 에너지 공급을 안 해줘도 지 자체로 그냥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쓰는 전기 다 마음대로 생산하잖아요. 그게 원자로거든요. 원자로 두 기를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는 쓰는 거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이게 군사 기술로 모든 그 과학 기술이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은 군사 기술로 가장 먼저 쓰여집니다. 예. 상용화를 해왔죠. 그 이전부터 상용화를 해왔죠. 근데 어쨌든 그 기술을 우리가 중형화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가장 먼저 성공을 했는데 상업화에서 가장 먼저 성공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런 데서만 썼지 상업화는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 기술도 사실은 상업화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클라우드 기술도 다 뭐죠? 군사 기술이잖아요. GPS 군사 기술이잖아요. 그게 다 상업화된 거죠. 이게 군사용으로 쓸 때하고 상업화할 때하고도 그 사이도 간격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특히 이 원자력 분야도 그렇죠. 군사용으로 실용화한 거는 저놈들이 빨리 했죠. 미국, 소련 이런 놈들이 핵 잠수함 만들었죠. 예, 항공모함 만들었죠. 하니까 항공모함에는 그런 연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디젤로 여러분 벙커시유 떼가지고 언제 그 큰 배를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는 거죠, 그죠? 예? 자동차 뒤에서 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자동차 올려놓고 뒤에서 밀면서 서울서 부산 가는 거나 똑같은 게 디젤로 항공모함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예. 그랬는데 이게 상업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이후라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에서 일단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우리가 따라잡고 추월해버리고 가장 먼저 상업 발전소로 소위 중소형 모듈, 소위 SMR 승인을 받은 게 한국이라고요. 우리나라라고요. 근데 그 뒤에 발전이 없어. 쟤들은 소형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중형이야. 트레일러에 못 싣고 다녀요. 여러분 300메가와트를 만들 정도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소형 같으면요. 웬만한 지자체에 이 발전소 하나만 있으면 전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할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소위 한국전력이라는 그런 쪽에 좀 직접적으로 몸을 담고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만은 이게 국책 사업이잖아요. 옛날로 하게 되면 소금,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죠? 소금, 철 이런 건 전부 다 전매 사업이잖아요. 소위 담배 이런 거. 이제 뭐 인삼공사 생기고 우리나라는 인삼공사로 통일되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는 민간 기업이 다 만들잖아요. 품질로 승부하는 거고 소비자 기호로 승부하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묶어놓고 있죠. 공사로 묶어놓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안보 차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 민병 비슷한 사병 여러분 보셨죠? 사병이 자꾸 여기저기 사병을 너도 나도 총기 소지하고 군대를 만들게 둬버리면 국가 권력이라는 게 말빨이 안 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라는 것도 철도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게 말이죠. 예, 민간 기업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요즘 보게 되면 더 효율성이 더 낮잖아요. 방송국 KBS 수신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민영화 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수신료 낼 일 없잖아요. 민간 기업인데. 그럼 방송 똑바로 만들겠죠. 저렇게 엉터리 보도하고 시청률이 안 나오도 계속 저렇게 방송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청률 올린다 이러면서. 이놈들이 그냥 차려진 밥상 위에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국민들 주민이 털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이야기를 하다가 좀 글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300메가와트 미만의 소형 모듈을 만들 거예요. 이제는 중형 개념도 없어진 시절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형에 걸쳐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놓고 가장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딨냐고. 이런 통탄할 일이. 그래 놓고 온 산천 다 지금 나무 베내고 온 호수 바다 다 덮으면서 태양광 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제 살폈죠? 계산도 안 나오는 거. 설치비 건지는 것도 20년 걸린다. 그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짓하고 하면 할수록 적자나는 거. 그 나오는 자재들 폐품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재활용도 안 돼요, 여러분. 태양광 그 들어가는 부자재들 재활용도 안 돼요. 전부 폐기물이에요. 그거 어디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버릴 거예요? 재활용도 안 되는 거?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뭐 더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비리 아실 거예요. 예산 지원하고 그 돈 빼먹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대장동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돈 빼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광 이거 다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풍력 이거 전부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SMR 관련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는 뭐 제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분야에 관련된 쪽에 조금 몸을 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전혀 문외한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식견이 있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정도니까요. 예, 이게 정말 여러분들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이 에너지원으로는 정말 많습니다. 이 공장 같은 데는 말이죠. 이게 지금 참 전기 왜 공사로 국책 사업으로 묶어두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제 점점점 이제 민영화가 되면 말이죠.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 한전 전기 쓸 일 없어요, 여러분. 자체에서 생산을 쓰면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이런 데는 자가발전, 비상발전용으로 자가발전을 두고 있었고요. 그 발전기 돌리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비상발전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력이죠, 소위 말해서. 그게 발전 단가가 비싸니까 한전 전기를 쓰는 거지 자기가 전기 생산해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SMR 기술이 들어가 버리면 한전 전기 쓸 일이 없죠, 여러분. 자기 만들어 쓰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빼고요. 우리 한국형 소형 원자를 보겠습니다. 소위 스마트. 1997년도 개발을 착수했어요.
97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던 분야고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2012년에 상업용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중형이에요. 이거는 소형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형인데 중형에 걸쳐 있는 거예요. 330메가와트, 그러니까 300메가와트 미만을 소형이라고 하는데 약간 덩치가 큰 소형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할 때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잠수함, 핵잠수함, 그다음에 구축함, 주로는 이제 구축함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급, 우리도 있잖아요. 독도함 이런 게 경항공모함급이 있잖아요. 예. 그런 큰 배에는 쓰는 거죠. 이지스함 이런 데는 쓰는 거죠. 쓰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출력의 에너지원이 필요한 쇄빙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장비 이런 데는. 예, 그럴 때는 100메가와트급으로 조정해서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미니 원자로죠. 예, 우리 웬만한 지자체의 전기 소모량요? 글쎄요. 이런 소형 또는 미니 모듈 발전소만 있으면 모든 전기 해결될 거예요. 생활 전기는. 그러면 전기료가 말이죠. 원자력 전기료가 1kW당 생산 단가가 말이죠. 요즘이나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 거예요. 1kW당 생산 단가 수력 다음으로 낮잖아요. 수력이 한 글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8, 90년대만 하더라도 수력 같으면 1kW당 37원, 원자력이 53원 생산 단가가요. 그랬거든요. 지금 뭐 환율 기타 등등 감안해봐야 몇백 원이겠죠. 뭐 많이 비싸야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이런 전기를 가지고 산업한다면 이게 뭐 원가 절감할 게 없잖아요.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죠. 예,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랬다는 거고 2015년 12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3년 예정으로 건설해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때부터 정부가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무슨 딴지를 거냐 하면 소위 말해서 그쪽 인력들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소 지으면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기술자가 계속 운전해주고 자기네들은 돈만 자꾸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도 일정 정도의 기술 이전한다고 핵심 기술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 원자력 발전을 건설해주면 그 운전할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교육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와서 받으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면 비자 발급해서 애미기고 그래서 겨우 오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주고 그냥 소위 말해서 놀려다가 기초교육, 기본교육만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교육.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열받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2015년 12월경에 사우디하고 3년 예정으로 건설하겠다고 한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정부가 예전 정부 말이죠. 이게 2015년이잖아요. 네, 그때 계약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은 박근혜 때잖아요. 이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술 유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신중하게 해라라고 해서 사우디에서 사람이 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됐고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라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탄핵 뭐 이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탈원전 그랬어요. 탈탈 털려버린 거죠. 그나마 뭐 사우디 인력이 오는 것도 이제는 못 오는 거예요. 이것도 접어야 될 판이에요. 그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EU라든지 7개국이 미국하고 EU 등등등 7개국이 일본도 거기 가담되어 있어요. 네, 독자 기술이 없어요. 일본도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7개국이 지금 현재 소형 모듈, 소형화, 우리보다가 더 소형화된 거 이제 트레일러로 싣고 다닐 수 있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스마트, 이게 한국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스마트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소형화는 둘째 치고 그것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2020년에 2020년 작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이게 25조 사업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뭐 얼마나 팔아가 25조 수익을 냅니까? 그 25조치 자동차 팔려면 똥줄 타죠, 여러분.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자로 한 방에 그냥 25조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 그리고 위험도도 현저히 낮아요. 이 기술도 계속 개발해 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엑스레이 하나 찍는 정도 만약에 사고가 터져도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라는 거죠. 싸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뉴 스케일이라 그래요. 뉴클리어하고 스케일의 합성을 뉴 스케일이라는 거를 미국은 어느 정도로 소형화시키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네마다도 할 수 있는 거, 기업마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공장마다도. 45 내지 50메가와트 이게 실험용 원자로에서 하는 건데 연구소에서 쓰는 겁니다. 북한의 영변 핵원자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보다가 더 작은 거예요. 이게 가압경수형 일체형 원자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엠파워라는 게 있고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어요. 카렘 25라는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구체적으로 연료를 장전해서 가동하는 걸 목표로 아르헨티나도 후발주자지만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르헨티나보다도 처질판이에요. 근데 아마도 아르헨티나도 지금 그 사이에 어려워져 가지고 뭐 코로나 이런 거 해서 2018년 연료 주입 목표였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CP100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하이난 섬에다가 이 소형 원자로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중국도 하고 있어요. 예, 중국에는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HTRP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러시아에는 KLT40S라는 예,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쇠빙선 원자로 개발 목적으로 한 건데 이런 각국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진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에서 그것도 소형 원전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다른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소꿉장난 하듯이 해볼 수는 있겠죠. 그냥 돈만 내버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이 정말 좋은 나라 그나마도 생활 오폐수라든지 여러 산업 폐기물 때문에 쓰레기장을 더 짓지를 못해서 난리잖아요. 소각도 한계가 있고 매립도 한계가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 한국에 이 많은 산업 폐기물, 소위 말해서 태양광 폐기물, 풍력 폐기물 쏟아내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쏟아내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머리 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예? 그걸 에너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지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기 만드는 발전 비중을 50% 이야기 하잖아요. 정신 나간 분들이죠. 정신 나간 분이죠. 온 국토 다 황폐시키는 거잖아요. 태양광 꺼내요. 나무 다 베내야 되죠. 멀쩡히 작물 재배하던 농지에 다 작물 재배 못하죠. 예, 양식장 등등 하던 바다 그 다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호수면 다 덮어서 호수 다 죽이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이 좋은 기술을 두고 가장 앞선 기술을 두고 이렇게 푸대접하고
이걸 해체를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 일본, 가까이 중국, 그다음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가 EU권 포함, EU가 전부 24개국이 그렇죠. EU권 전부 다가 이 SMR 소형 원자로 기술에 그야말로 목을 매는 거예요. 이게 탄소 중립의 유일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 뭐죠?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핵심은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안전한 원전. 큰 원전은 아무래도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비행기 사고보다 낮고 확률보다 낮고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낮고 뭐 지금 현재적 어떤 상용화된 산업 기술 중에서는 사고율이 가장 낮은 게 원전이죠. 그런데도 한번 터지면 이게 늘 그런 불안감, 공포심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거 위험 또 덜어낼 수 있는 게 소형 원자력 기술이라고요. 여기 지금 목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건설을 해주기로 한 그거조차 지금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그냥 뭐 기술 유출 신경 쓰고 참 행복한 고민이었죠. 그랬는데 정권이 갑자기 엎어지고 나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그걸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리 수준이 아니에요. 각주국엄이죠, 여러분. 완전히 퇴행하고 있는 거죠. 세계 최초였던 게 가장 꼴찌가 돼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부에서조차 이제는 그걸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까 이게 뭔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인공태양 K스타 이야기는 참 드릴 시간이 없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만 해도 한참 시간이 흘려버려서 인공태양 기술요, 그걸 소위 K스타라 그래요. 네. 인공태양 기술도 그게 소위 핵융합 기술이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탈원전이 돼버리면 그리고 원전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면 이것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K스타 기술요. 이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부분 조금 같이 다루죠. 이걸 따로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20년 작년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 때쯤에 잠깐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3월에 1억도 이게 이제 소위 고체가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고 그걸 또 가열하게 되면 핵과 전자로 이게 되면서 전자가 막 튕겨 나갈 때 쫓겨 나가면서 찢어지면서 나오는 그 열, 그걸 이제 플라스마라 그러죠. 플라스마. 네. 플라스마를 가지고 이제 그 뭐죠, 원소 융합 기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원소 융합 기술을 가지고 발전하는 원리라 그러는데 저도 이 분야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냥 개략적인 이야기만 예전 원자력에 좀 몸담았던 그 풍월로만 하자면 그렇습니다. 1억 도에서 플라스마를 생산하는, 그래서 그 불 붙이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우리 이번에 누리호 쏘는 것처럼요. 8초 동안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8초 여러분. 1.5초 엄청난 기술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1.5초간 불을 붙인 나라잖아요. 인공태양에. 근데 이걸 8초까지 늘렸어요. 1.5초에서 8초. 그거 뭐 눈 깜빡할 사이인데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한 방 맞고 딱 쓰러지면 KO 되는 게 그렇죠? 8 헤아릴 때까지 다리 휘청거리고 겨우 일어서 봐야 9, 10 아웃이잖아요. 카운트 아웃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에요. 꽤 긴 시간이에요. 이게 첨단 과학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10초라는 게. 나노초 뭐 이야기하는 시절에 그렇잖아요. 예, 2020년 3월 달에 1억 도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해 가지고 8초 동안에 그 플라즈마에 불을 안 꺼뜨리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그리고 1.5초 동안에 그 플라즈마를 일으킨 게 우리 한국이에요. 가장 최초예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 보시죠. 우리 뭐 보통 노트북 쓰고 뭐 이런 데는 뭐 진짜 구닥다리 반도체 써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지.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첨단에서는 다르죠. 이게 항공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건 다른 거죠. 그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쓰는 폼만 해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신상이 나오면 예? 서로 그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핵을 가지고 분열하는 기술이냐 융합식이냐 기술이냐인데 이 핵융합 기술에 그야말로 이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것만큼 청동기 철기로 전환되는 것만큼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핵융합 기술 K-스타 기술이에요. 이게 다 SMR 스마트 기술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분열 기술을 쓰냐 융합 기술을 쓰냐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인프라는 전부 다가 원전의 인프라를 그대로 옮겨와서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소 이야기 하죠. 여러분 그 플라즈마 이야기 나왔는데 그거 갈 때 되면 수소 분자가 튀어나가고 예, 전자 튀어나가고 등등등 튀어 원자 핵하고 예를 들면 원자 핵하고 수소가 분리될 거잖아요. 이 분리되는 수소 이게 수소 에너지인 셈인데 그렇죠? 그냥 화학적으로 분리할 때는 물에서도 분리할 수 있고 모든 사물에서 수소 원자를 떼낼 수가 있잖아요. 수소 원자를.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수소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핵융합 기술이에요. 범 핵융합.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2050년에 목표는 그래요. 근데 이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탈원전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 비슷한 정권이 또 들어서면 안 되니까요. 네? 2050년에 이걸 이제 이터 프로젝트라 그래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터 프로젝트를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예? 2050년에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될까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이제 8초까지 불 붙이는 거 했어요. 이걸 이제 목표 수치 핵융합 발전은 여러분 원자력 발전보다가 훨씬 더 효율이 출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초 유지를 했는데요. 이게 몇 시간만 유지가 돼도 원자력 돌리는 거를 뭐 진짜 뭐 한 달 돌리는 거 조금 비약적입니까? 한 달 정도 돌리는 것만큼 효율이 나온다고요. 물론 단점은 있죠.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기술을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지, 요즘 2차 전지 이런 이야기 하죠. 전지 기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기를 어떻게 이걸 저장을 할 수 있을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게 원전 관련된 기술, 그런 어떤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들, 이거 탈원전 해버리면요.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스마트, 소형 원자로 SMR 기술뿐만이 아니라 K-스타, 인공태양 기술조차도 이제 손 떼는 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소달구지 끓여야죠. 그렇죠? 그런 나라를 못 만들어서 이 난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미래, 우리 산업에 불을 꺼뜨리지 못해서, 불씨를 없애지 못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에너지 고사작전이다. 이건 고사작전이죠. 그냥 숨통말로 죽이는 거죠.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에 일자리가 얼마 없어지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막 기겁을 할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말이죠. 어? 그 관련된 부품 업체들 등등이 얼마 될 것 같아요? 80년대 초 기준으로 제가 잠깐 그 자재 부품 관련 외국 자재 그런 쪽으로 했으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재가 10만 개입니다, 여러분. 10만 개. 네? 그 전부 다 하청업체들이 만들어서 납품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만들려면 거기 그 공장은 또 거기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뭐 사무직부터 생산직 다 있겠죠. 그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부 다 쿠팡 이츠, 배민 그거 하고 있을까요? 어? 택배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나라 꼴을 에너지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안보도 보셔야 되고 경제도 보셔야 되고 산업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탈원전과 관련되는 생태계입니다. 인공태양도 주저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 주저 않고 산업 주저 않고 안보 주저 않고요. 우리 삶의 미래도 주저 않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핵융합의 단순 예산 지원요. 지금 예산 지원을 거의 안 해주고 하고 있으니까 핵융합에는 어디에서 지원받냐 하면 원자력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력이 1kW 생산할 때마다 1원 20전, 그러니까 1.2원을 기금으로 저축하는 게 있어요. 그 기금을 저축해서 이 핵융합 연구하는데 돈을 대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 이 기금이 2020년도에 그렇게 조성된 원자력 발전 1kW 생산할 때마다 1.2원씩 이런 식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 모은 기금이 472억이에요. 예. 그 돈이 핵융합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근데 이거 지금 탈원전 해보면 돈이 없는 거지. 예산은 어차피 안 주고 니 알아서 해라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원자력 기금은 472억 중에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40억 정도가 핵융합 연구에 들어가요. 40억 없으면 예. 그나마 없는 돈에 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예. 그거 다 없애버리면 이제 뭐 예. 핵융합도 발전소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발전소 하려면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망가뜨려 버리면 뭐 할 건데요. 맨날 불만 붙이고 있을 거예요. 이런 한심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인간이 동굴 생활에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연 생활에서 인간적 생활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불을 썼다는 거잖아요.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그 고기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두뇌 용량이 커지고 그렇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 꺼지면 아무것도 생활 못하고 동굴에 숨어있던 생활에서 불을 가지고 야간에도 활동 반경을 넓힐 수가 있고 또 다른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문명이 진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물과 불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 4대강 사업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 20조 사업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놈들을 지금 해놓은 짓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 그러면서 50조, 60조 써져 끼고 말이죠. 태양광 그러면서 수백조 써져 끼고 지금 헛돈 얼마나 쓰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저 4대강 뽀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공주보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농민들 뭐라 그러는지요.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탈원 원자력도 소형 원자력 SMR도 세계 최초 가장 앞서 있다가 지금 꼴찌가 되고 있고 핵융합 지금 제일 앞서가 있고 가장 앞선 기술인데 이거 지금 다 털어먹을 판이에요. 다 털어먹을 판이에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한대요. 산에 나무 다 베면서 30년 넘은 나무는 뭐 산소를 제대로 못만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개나발을 불면서 온 산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바리깡 막 흉물스럽게 밀어놓은 것처럼 온 산을 깎으면서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내는 나무 전부 딴 것 팔아서 뒷돈 이상한 돈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고 이 멀쩡한 나무를 빼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 박정희가 미워서 박정희가 해놓은 치산 녹화 사업 그거 다 그냥 밀어낸다는 건가? 발칵 밀듯이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탄소 중립이라 그래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요. 여러분 나무 하면 심으면 어린 나무가 금방 자랄 것 같죠. 한번 길러보십시오. 그 토양에 적응해서 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가? 조경원에서 기른 그 온실에서 기른 그 나무가 야산에 가서 그렇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클 수 있는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나라가 부패 천국이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거 인공태양 기술 말이죠. K스타도 어디로 가 있냐면은 K스타를
더 발전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어떻게 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요즘 표현하게 되면 제가 전기능 단점이 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지 기술이에요. 소위 말해서 송배전 관련되는 그 기술인데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죠. 손실률을 줄이는. 그걸 이제 인공태양 기술에서는 블랭킷이라고 그래요. 예. 이 블랭킷 관련해서도 이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후속 연구는 둘째죠. 추가 연구는 둘째치고 기본 해놓은 것도 떨어먹을 판이야. 그것도 지금 못 부숴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이게. 지원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못 깨서 난리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요. 그 한 단면이라고요. 탈원전의 그 적나라한 그 모습이라고 민낯이라고요.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뭐 아니야 저래야 뭐 비판 토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배신행위고 망국행위나 다름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조차도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오늘 뭐 여러 말씀 드리고 싶지만 소형 원자로 SMR하고 그 인공태양 이터 관련해서 K스타하고 스마트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수소에너지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쪽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다룰 때 진짜 이 첨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 엄청난 양질의 풍부한 에너지원, 소위 전기가 필요하다, 전력이 필요하다. 그걸 전기라 그러지 않고 전력이라 그러죠. 전력이 필요하다. 그냥 편하게 전기 하겠습니다. 예.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클라우드 등등 하는 데이터 센터들 말이죠.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기를 먹는 하나나 다름없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지금 이것만 해도 꽤 된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1주제 어제 이어진 어제의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없다라는 주제에 이어진 소주제 1 이야기, 소형 원자로 SMR, 그 다음에 인공태양, K스타 관련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